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4년 1월 텍톤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달간 리서치한 내용들을 그 고객분들 또 PB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투자하는 지역은 지금 보시는 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5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인도나 다른 지역으로 투자 지역을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이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또 메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 소비 시장의 지각 변동, SNS가 탄생시킨 스타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푼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미국 소비 시장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연율로 환산하면 3.3% 시장 기대치 예상치보다 이제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해 경기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초에 이제 예상했던 금리 인상의 여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좀 불식시키는 결과가 나온 건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분석은, 특히 4분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소비 지출이 이 경기를 견조하게 이끌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한 17일에 미국 상무부에서 12월 소매 판매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 0.6% 기사에 보이듯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 소매 판매라고 하면은 리테일 세일이라고 해서 소매 판매와 서비스 판매를 합치면 미국 경제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소비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구성하는 이제 핵심 항목 중에 하나고 사실 미국 경기가 이제 소비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월별로 나오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11월과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연말 연휴 쇼핑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제 소비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상무부는 이제 요 12월 연말 쇼핑 데이터가 이제 좋았던 어떤 이유를 들면서 의류나 액세서리 같은 품목의 카테고리가 예상보다 이제 그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12월 소매 판매 데이터를 좋게 이끌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11월 말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 연휴 기간과 연결되는 이제 최대 쇼핑 시즌인데 이 쇼핑 시즌에서 확인된 데이터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GDP 성장을 이끌었다고 지금 분석이 되는 쇼핑 부분의 데이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모바일 쪽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이제 좋았다는 분석입니다. 그 어도비에서 이런 온라인 쇼핑 데이터를 이제 매달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12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연휴 시즌 쇼핑 데이터를 한번 보면 미국의 온라인 쇼핑 지출이 2,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이게 전년 대비 한 5% 정도 증가를 한 것인데 오프라인 소매 판매 증가율보다 당연히 이제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프라인과 대비되는 온라인만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미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과거처럼 뭐 전자제품 매장 앞에 이제 줄을 길게 선다든지 뭐 오픈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수요가 많이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어떤 소비 패턴이 좀 구조적으로 변화된 것이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온라인에서도 핵심은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제 모바일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도비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12월 이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데스크탑 그러니까 저희가 PC로 들어가서 이제 웹에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바일 쇼핑을 하는 비중이 더 커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2022년도에는 4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51%로 뭐 퍼센티지 포인트가 4% 포인트 거의 이상 많이 증가를 늘었네요. 했거든요. 사실 이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추세가 가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바일 쪽 쇼핑 데이터가 이렇게 변화가 이제 큰 것이 이 틱톡으로 대표되는 최근에 어떤 숏비디오라고 불리는 SNS 플랫폼과 음. 뗄 수가 없습니다. 음. 이 모바일 쇼핑과 가속 성장 모바일 쇼핑이 이제 가속 성장을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SNS 플랫폼의 참여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음. 분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틱톡이나 이제 어 유튜브의 쇼츠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릴스 같은 이 플랫폼들이 숏비디오 플랫폼이라고 해서 짧은 영상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SNS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들의 이용자 수가 최근 2-3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자들도 이러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는 마케팅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틱톡이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두 기업인데 모 회사가 이제 바이트댄스라고 중국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미국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보통 우리가 MAU라고 이제 지칭되는 부분이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 이용자 수가 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압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미국의 일반적인 20대, 30대, 40대들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음.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음. 그래서 이미지가 중심되었던 이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도 하고 인지도를 쌓았었는데 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이후에 이제 동영상 그것도 숏비디오 동영상 플랫폼이 생기면서 유튜브 그 인플루언서들의 활동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지나 어떤 글보다는 동영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현실에 음. 가까운 음.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 뜨니까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경향을 보면 인플레이션도 물가도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온라인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 어떻게 보면 어 쇼핑에 투입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쇼핑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도 좀 한정되다 보니까 좀 더 자기가 많이 따져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터디를 많이 해서 구매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제품이나 상품에 구매력을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거기에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요런 것들을 잘해 주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죠. 고것이 이런 숏비디오 플랫폼이 성장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이 가면서 이런 소비 지역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냥 틱톡으로 짧은 영상을 보고 거기서 바로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틱톡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틱톡 샵이라고 해가지고 이 머천트 그러니까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훨씬 더 그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재밌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커? 네네. 네, 저희가 기업을 하나 뽑아봤는데요. 이러한 어떤 소비 시장의 특히 미국에서의 소비 시장에서의 어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음. 브랜드 기업이 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음. 저희가 데커 아웃도어라고 이제 어, 기업을 하나 뽑았는데요. 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기업이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뭐
많지는 않지만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겨울에 많이 신는 호주의 이제 양피 신발 브랜드 어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음, 또 호카라는 이제 러닝 겸 그 등산화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음, 뭐 테바 같은 브랜드도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퍼포먼스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것이 음, 이 호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인데 이 호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SNS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이 절묘하게 성공한 대표적인 브랜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이 호카 같은 경우에는 신발 브랜드인데요. 음, 이 2009년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역사가 짧은 브랜드. 음, 그런데 이제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012년도에 미국의 데커사에 인수가 됐는데 사실 인수 당시에 이 브랜드의 가격은 110만 달러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브랜드였고 그 매니아층만 소비를 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호카의 러닝화가 대표적인 제품이 러닝화인데 이 호카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깔끔한 디자인, 그다음에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이 유행했던 시절에 이 아웃솔이라고 하죠. 이제 굽을 굉장히 이제 크고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음, 좀 특이한 어떤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던 이 러닝화였던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을 좋게 봐서 데커가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데커가 브랜드 확장 전략을 굉장히 잘 쓴 덕분에 인수된 이후에 글로벌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해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브랜드 매출 1억 달러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음, 성장을 2017년도까지는 꾸준하게 굉장히 잘 했다고 이제 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포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굉장히 이제 그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19에 아시겠지만 조깅이나 등산 같은 이 사람들을 마주칠 일 없는 야외 활동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SNS 숏비디오 플랫폼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호카가 요 산업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굉장히 대응을 잘한 것이죠. 그래서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브랜드 매출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19 요게 이제 호카의 브랜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19 직전이었던 19년도에 2억 불을 좀 넘어서던 이제 브랜드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14억 불까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한 7배 정도 이렇게 음. 증가를 한 것이고 굉장히 이제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플루언스 SNS 마케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회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새로운 브랜드의 어떤 신생 브랜드 회사들이 SNS를 통해서 몇 년 만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다. 그렇죠. 어, 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몇십 년 동안 일궈내야 할 어떤 이 영업막이나 음,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몇 년 만에 다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이제 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아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휠라 이런 브랜드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이 SNS나 이런 쪽으로 당연히 대응은 하고 있지만 음, 기존에 깔려있던 오프라인 점포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음, 비중이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음. 상태라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 면에 있어서 이런 신생 기업들에는 음. 미치지 못한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신생 브랜드들은 아예 처음부터 저런 SNS나 온라인을 타겟으로 완전 제품을 만들고 홍보와 브랜딩을 해서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좀 드릴 텐데요. 네. 요 제목에 있는 DTC 비중이 상승한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DTC라고 하면 이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가지고 사실 나이키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DTC는 사실 대리점을 거치지 않는 회사가 직판하는 제품 사업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딱 떠올리시는 게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을 수 있고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온라인몰이 음, 있을 수 있겠는데 음, 요거 두 개가 사실상 이 집판을 구성하는 음, 가장 큰 항목이죠. 음, 그런데 이 DTC라고 해서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DTC 비중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음. 사실 온라인보다는 나이키의 이제 직영 오프라인 매장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런데 이제 이 호카 같은 경우에는 호카의 모회사인 이제 데커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전체 매장 수가 한 160여 개 정도 몇 개 안 됩니다. 되네요. 근데 그중에서 호카가 20개도 안 돼요. 아,
지금 오프라인 이제 매장이 거의 없는 거군요. 작년까지 호카의 매장이 전 세계에 18개가 있습니다. 아, 이 직영하고 있는 매장이요. 그러니까 사실 오프라인 직영 매장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요 차트가 이제 호카의 브랜드 매출이고, 그 파란색 좀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호카의 그 DTC 매출이라고 보시면 알겠는데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증분이 대부분 온라인에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런 SNS 마케팅을 통해서 호카의 직영몰, 즉 데커의 직영몰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호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굉장히 사업 구조가 효율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익성에서도 다 증명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비슷한 규모의 어떤 스케쳐스 같은 브랜드에 비해서 이 인력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 오프라인 매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직영 매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필요한 인력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미 SNS로 홍보하고 모바일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구조가 효율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그로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다른 과거에 이제 브랜드 기업들이 보여줬던 어떤 성장성이나 수익성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늘리고 확장 이런 전략이 아니라 순식간에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매출할 수 있는 맞습니다. 구조에 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이 지금 이 정도 그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해 더 얼마나 성장할지 내년에 더 얼마나 성장할지도 음. 굉장히 저희가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다른 브랜드들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